제가 되게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늦게까지 뭐 나가서 저녁을 사 먹지 않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갔단 말이죠. 집에서 한 20-30분 떨어진 거리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나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또 한잔 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이제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10시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시간이 짧잖아요.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빠른 시간에 되게 빠르게 짠짠짠 하면서 마셔가지고 약간 취했었던 거예요. 조심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택시로 불러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온 거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딱 초입이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에 딱 들러가지고 그 취하면 빵빠레를 먹고 싶어 해서 딱 내려가지고 빵빠레를 사 먹으면서 사 먹지는 못했지.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를 못 벗으니까 그걸 들고 집으로 왔어. 안 돼! 빵빠레 먹어. 이렇게 집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완전 취한 거예요. 빵빠레를 들고 문을 연 순간 갑자기 안도감에 취기가 확 올라오면서 덜썩 그렇게 된 거야. 현관 바닥에 빵빠레를 내려놓고 렌즈를 빼고 화장을 지우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찾으려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 아니면 가방 말고는 핸드폰을 안 넣거든요. 주머니에도 없고 가방에도 없는 거예요. 카택으로 택시를 불렀잖아요. 타서 제가 좋아요를 눌렀던 기억도 나요. 유튜브 댓글에 하트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살짝 취한 상태로 와 댓글 많이 써주셨다 하면서 하트를 막 날렸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 택시 아니면은 CU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취하시는 분, 아이폰 쓰시는 분 진짜 꼭 들으세요.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 핸드폰으로 내가 전화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해? 일단 PC 카톡을 켜야겠죠? 그래서 지인들에게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를 얘기하고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택시에 뒷자리에 타 있었기 때문에 기사님이 이걸 못 보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나쁜 마음을 먹은 다음 승객이 그거를 가지고 내려서 가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술이 깨기 시작하는데 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무물보를 남겨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8시쯤에 핸드폰! 이러면서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걸 때문에 뭘 번쩍 깼어. 이제 그때부터는 다 뭐라 그러냐면 날이 일단 샜잖아요. 기사님이 볼 법도 한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그냥 그걸 팔려고 하나 보다 못 찾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물보에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아이폰에는 나의 위치 찾기라는 게 있어요 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위치 찾기라는 기능은 있으나 한국에 GPS를 개인이 쓰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치 찾기라는 게 제가 그게 지도가 뿅 나와서 네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아이폰에 소리를 내게 하는 게 있어요. 제 맥북에서 아이패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걸 누르면 무음으로 해놨어도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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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더라고. 한참 동안 분실폰 알림을 계속 눌렀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조용한 거야. 꿀팁입니다. 맥북 쓰시는 분들은 항상 모든 기기를 다 동기화 해놓으세요.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고 껐다 켜고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삐용삐용 거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1차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껐다는 거 자체가 이거를 이제 안 돌려줄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문제였던 게 부모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 카드 번호와 카카오 택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카택에 전화해서 택시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봐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카택에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1차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본인이 지금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즘 시대에 공중전화도 없고 동네에 공중전화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남한테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오픈된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중중중중 얘기해야 되는 약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거기 기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보통 핸드폰을 잠궈 놓잖아요. 분실폰 활성화를 누르면은 거기다가 메시지를 쓸 수 있고 전화번호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분실된 핸드폰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거기 글씨가 이렇게 나오고 통화 이 버튼이 나와요. 그거를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고 계속 삐용삐용을 누르고 있었어. 문제는 뭐냐면 꺼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비가 된 상황이어서 이메일로 다 막 상황 설명을 하고 여기저기 다 카톡 돌리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갑자기 온라인으로 켜지더라고요.
지금 안 잡으면 이거 진짜 못 잡는다 싶어가지고 계속 삐용삐용 누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온갖 그 아이폰 잃어버렸을 때 이런 걸 막 유튜브에 찾아보고 막 네이버에 찾고 해봤는데 답이 다 전화를 안 받으면 못 찾습니다. 마음을 비워야겠다 해서 제가 1시에 급한 업무를 다 마무리를 하고 3시쯤에 그냥 핸드폰을 사러 가야겠다. 뭐 일단 급하니까 꼭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각자의 통신사에 전화해서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지를 하거나 발신이나 소액 결제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막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갑자기 파칭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카카오톡을 PC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PC로 된다는 것은 보이스톡도 PC로 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보이스톡으로 카카오 택시에 전화를 걸 수 있나요? 없어요. 이제 핸드폰이 있는 부모님한테 보이스톡을 건 거죠. 아버지 핸드폰으로 저는 아빠와 보이스톡이 연결된 상태로 엄마의 핸드폰을 카카오 택시에 전화를 건 다음에 서로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통화음질이 꽤 좋더라고요. 카카오톡 최고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데 왜 엄마가 통화가 막혔는지 알겠다고 했던 게, 일단 첫 번째 전화했을 때는 제 카카오톡 닉네임이 뭐냐 이런 거 뜬금없는 질문들 있잖아요. 카드 뒷번호가 뭡니까? 카카오 택시를 최근에 이용하셨을 때 이용하신 동이 어디입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본인이 아니면은 대답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 확인이 되었다 하고 택시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대망의 택시 기사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택시기사님 전화번호 연결하고 아빠는 저가 보이스톡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10시에 땡땡동에서 땡땡동까지 택시 탔던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약간 파치했던 게, 일단 택시기사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핸드폰 봤나요가 아니라 제가 거기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라고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택시에 있었으면 이미 그분은 그 삐롱삐롱을 봤을 테니까. 자, 여기서 잘려야 됩니다. 그 전화 닫기 전에 앞 상황이 있었어요. 그 분실 알림을, 이 핸드폰은 도난 핸드폰으로 입력된 핸드폰입니다. 이 와중에 이걸 막 신고, 경찰 이런 단어를 쓰면은 사칭으로 잡혀갈까봐 약간 쫄보여가지고, 이 핸드폰은 도난된 핸드폰으로 입력된 핸드폰입니다.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에 맡기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라고 해놓고 등록을 했던 거지. 아마 만약에 주운 사람은 켜져 있으니까 그 문구를 봤겠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뒤로. 거기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계속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럼 여보세요? 이래요. 안 들리는 척을 하면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뭘 했냐, 삐롱삐롱을 눌렀어요. 미친듯이. 그러면 이제는 진짜 받겠지. 이때 딱 촉이 오더라고. 이거 무조건 택시기사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삐롱삐롱 눌러서 두 번째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안 들리셨나봐요. 제가 핸드폰을 거기 놔두고 오셨는데 혹시 보셨냐고. 그랬더니 봤대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쯤 계시냐, 제가 가거나 기사님이 와주실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사례비를 줄 거냐였어요. 근데 당연히 사례금 드려야지. 근데 어쨌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례금 당연히 드립니다. 혹시 뭐 와주실 수 있냐, 아니면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뭐 지금 저희 집이랑 한 20분 떨어지는 거리에 있다고 하시면서 와주시겠대요. 오히려 저는 그 뒤로부터는 화가 싹 내려가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돌려주면은 진짜 절도죄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례금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죠. 근데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거의 140만 원대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였어요. 여기서는 사례금을 얼마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보통 이제 그 잃어버린 물건의 10% 정도 혹은 10%에서 최대 20%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기사님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사례금을 가져갔는데 이것밖에 안 주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좀 크게 주자 해가지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제 핸드폰은 조수석에 있었고 문을 이만큼 여시더라고요. 여기 삥 이렇게. 사례금 가져오셨냐고 물어보시는 게 첫 멘트였어요. 잘 안 들립니다. 창문 좀 내려주세요 하고 창문을 내려달라 그러고,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 제가 사례금으로 20만 원 챙겨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핸드폰을 안 주고 이렇게 계시다가 20만 원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사람 표정이 되게 당황하는 표정으로 싹 바뀌면서 이거 너무 많은데?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때도 아이고 너무 많은 데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했을 때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시지. 그때부터 또 부글부글 했지만 어쨌든 핸드폰 무사히 돌아왔고, 그리고 다행히 깨지거나 까졌거나 이런 부분 없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분도 안 나빠서 싹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해가지고 분실폰 해제를 하고, 너무 웃겼던 게 반응이 가장 컸던 분이 전화 상담사 분이셨어.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분실폰 신고했는데요, 핸드폰을 찾았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좋아하고 개판이죠. 이제 여기서 가장 속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엄마가 우리 딸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야 사비야, 엄마가 지금 서울로 올라갈까, 뭐 엄마라도 옆에 있는 게 너가 조금 편하겠니? 이러면서 엄마가 막 너무 당황하셨던 거야, 아침에. 그리고 이제 찾고 나서도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또 걱정이 됐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막 사례금 얘기하시면서 약간 화난 듯한 목소리가, 혹시나 이거 돌려주러 딸내미를 만나러 갔는데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이 되시고, 저는 오히려 약간 감정 낭비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못 찾는다? 그럼 더 이상 못 찾는 거에 신경 쓰지 마.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쓰는 타입이라면, 어머님은 주부시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식 걱정이거든요. 엄마는 이걸 계속 신경 쓰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밤 늦게 전화가 오셨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님께 여쭤봤대요. 우리 딸내미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기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랬더니 기사님 말, 2가지의 상황이 있대. 보편적인 상황은 그걸 작물 처리를 많이 한대요. 그 작물아비들이 있대. 다 아는. 한국에서 팔면 잡히니까 그 작물아비가 중국으로 핸드폰을 팔거나 다른 아시아로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넘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우는 제가 시간대가 10시였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님이 야간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교대여서 제가 삐롱삐롱을 낮 시간부터 아침에 알고 시작했으니까 밤 시간대에는 그 핸드폰을 무음이어서 전화를 못 받고 낮에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핸드폰을 봤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이미 핸드폰을 껐던 거를 봐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계속 이제 지나간 일에 되게 악한 마음을 반복하여 곱씹으면서 부들부들 하기보단 전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분이 진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알게 뭐람, 그분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었든 어쨌든 간에 내 핸드폰은 내 손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나마 좀 마음이 진정이 되셨대요. 제가 엄마한테 이제 그날 밤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하고 부들부들 거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핸드폰을 찾았다가 가장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점이었고, 두 번째는 20만 원이 아깝지 않다. 그거는 그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딱 드리니까 이만큼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되게 당황하시면서 아이고 너무 많은데? 하면서 막 약간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진짜 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자기가 어쨌든 그걸 안 돌려주려고 하다가 결국에 전화를 받았고 핸드폰을 돌려주고 20만 원을 받았죠? 그럼 20만 원이 하루에 벌기 어려운 돈일 수도 있는데, 기사님한테는 그 돈을 어쨌든 그 자기가 핸드폰 돌려줬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걸로 그 사람이 뭔가 앞으로 잃어버린 핸드폰을 잘 줍고 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좋더라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서 혹시나 잃어버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다행히 해결이 이렇게 됐다는 점. 제 남동생이 이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놈 자식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전자기기와 가까운 건 걔잖아요. 근데 걔는 이 상황을 그냥 관전, 누나 못 찾을 듯? 이러고 그냥 관전하다가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엄마가 이제 막 되게 속상해 하시니까, 근데 누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엄청 고생했는데 아침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대? 사례비를 기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드렸어야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 역시 우리 아들 이렇게 하게 만들고, 진짜 엄마 아들일세.